인천공항 3번 게이트. 찰칵 셔터 소리에 5명이 동시에 웃습니다. 스페인이라니,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깍지 낀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네요. 열흘 후 같은 공항 입국장. 캐리어 바퀴 소리만 길게 끌립니다. 손깍지 끼고 웃으며 출발한 같은 5명.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출국날, 우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귀국날, 우린 서로를 피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2개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7세 박정자 씨의 스페인 여행기. 8년을 함께한 화요독 서모임 친구들과의 예상치 못한 균열들. 두 번째는 68세 이철수 씨의 이탈리아 응급실 체험. 50년 동창들이 로마에서 마주한 한계점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60대, 70대의 해외여행, 마냥 설레이는 마음만 안고 떠나도 괜찮을까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자란 지금,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가슴이 설레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 하지만 막상 다녀오고 나면 이상합니다. 왠지 연락도 꺼려지고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갈까 하던 이야기가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60대, 70대들이 해외여행을 안 다니게 되는 결정적 이유.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박정자 씨의 화요 모임. 8년째 이어온 소중한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동네 문화센터 2층 작은 방에 5개의 의자가 원을 그립니다. 67세 박정자 씨와 동갑 친구 이현숙 씨, 65세 김순희 씨, 64세 김미경 씨, 그리고 가장 활동적인 맏언니, 68세 최순덕 씨까지. 37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박정자 씨에게 이 시간은 특별했어요. 새벽 6시 기상, 도시락 준비, 늦은 귀가. 그런 세월이 끝나고 처음 갖게 된 나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날도 책, 돈키호테를 읽고 있었는데 순덕 씨가 책을 덮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자야, 책에서만 보던 그 나라들 진짜로 가보지 않을래? 다른 이야기들이 멈췄어요. 스페인이 어때? 가우디도 보고 돈키호테가 뛰어다니던 라만차 평원도. 정자 씨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직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여행도 제주도, 아이들과의 여행도 경주나 부산이 전부였죠. 여행 적금의 시작. 한 사람당 3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순덕 씨는 이미 검색을 해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화요 모임 여행 적금이 탄생했습니다. 매달 12만 원씩 18개월. 5명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지만 각자 용돈을 쪼개가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여행을 많이 다녀본 막내 미경 씨가 예약을, 꼼꼼한 현숙 씨가 일정을 맡았죠. 정자 씨는 주로 응원과 연락을 담당했어요. 18개월 후 1,080만 원이 모였습니다. 개인 경비까지 합치면 열흘간의 스페인 자유여행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드디어 설렘 가득한 출발. 출발 전날 밤 단톡방은 터질 듯 했어요. 내일 이 시간이면 마드리드 상공. 짐 싸는데 손이 떨려요.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인천공항에서 만난 5분은 수학여행 떠나는 여고생 같았죠. 새 여행 가방, 목에 카메라, 설렘 가득한 표정까지. 박정자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꿈 같다. 내가 스페인에 간다니.
바르셀로나 첫 번째 균열의 시작. 12시간 30분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첫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트윈룸 2개, 싱글룸 하나. 누가 혼자 방을 쓸지 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이 순으로 할까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추가 요금 내는 사람이 쓰는 건 어때요? 여러 말이 오갔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진 어색한 침묵. 결국 정자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경비 조금 더 내고 혼자 쓸게요. 방카드를 받는 손끝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하지? 작은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벽 너머로 들리는 발소리에 정자 씨가 눈을 떴어요. 순덕 씨의 체조 시간이었거든요. 30년간 새벽 운동을 해온 순덕 씨에게는 당연한 루틴이었지만 벽이 얇은 호텔에서는 소음이 될 수 있었죠. 잠시 후 미경 씨 방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났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야 잠드는 야행성이었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친 둘. 시선이 살짝 어긋났어요. 미경 씨, 어젯밤 드라이기 소리가. 언니도 너무 이른 시간에 운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자 씨는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첫 신호. 그때부터 정자 씨는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 뒤쪽이 따끔거리고 등이 묵직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여행 오면서 무리했나? 정자 씨는 모르고 있었어요. 몸이 이미 여러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 밤 11시 출발, 스페인 새벽 6시 도착. 몸은 아침이야 일어나야 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현지는 한밤중. 정자 씨는 스페인 밤 11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해. 평소엔 10시면 졸렸는데. 넷째 날 세비야의 한 레스토랑. 점심을 마친 후 현숙 씨가 카드를 냈어요. 68유로네요. 한 사람당 13유로 60센트. 미경 씨가 지갑을 뒤적이더니 말했어요. 동전이 부족한데 14유로씩 내고 나중에 조정할까요? 순덕 씨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나중에 복잡해져요. 여행 와서까지 이렇게 깐깐하게 해야 해요? 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냥 정확하게 하자는 건데 왜 깐깐하다고 하시죠? 현숙 씨도 기분이 상했어요. 정산표 위로 각자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섯째 날 아람브라 궁전. 미경 씨가 한 각도에서만 10분째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미경 씨, 우리도 좀 찍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이 빛이 너무 예뻐서. 순덕 씨 발끝이 바닥을 살짝 쳤습니다.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각자 찍으면 어떨까요? 사진 찍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현숙 씨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럼 언니가 찍어주세요. 저는 사진 잘 못 찍어요. 미경 씨가 퉁명스럽게 답했죠. 사소한 일인데 자꾸 서먹해지더라고요. 여섯째 날 마드리드 기념품 가게. 박정자 씨가 작은 인형을 손에 들었어요. 이거 우리 민지가 좋아할 것 같은데. 5유로네. 손주 민지는 박정자 씨가 키우고 있는 7살 손녀였어요. 딸이 직장을 다니느라 정자 씨가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순덕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 여행 와서도 손주 생각만 하시네요. 좀 자유롭게 사세요. 미경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정자 언니는 너무 희생적으로만 사셨어요. 이번만큼은 자기를 위해 쓰세요. 그 순간 정자 씨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손주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 정자 씨는 인형을 진열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깨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옷을 벗을 때도, 가방끈이 닿을 때도 따끔거렸습니다. 잠시 후 로마의 응급실에서 또 다른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철수 씨와 친구들. 축구부에서 만난 50년 우정. 68세 이철수 씨에게는 50년 가까이 함께 해온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씨 70세,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던 형님. 박민호 씨 69세, 축구부에서 함께 뛰었던 든든한 선배. 정태영 씨 67세, 1년 아래 항상 철수 씨를 잘 따르던 동생. 이렇게 넷은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온 사이였죠. 회사 다닐 때는 두세 달에 한 번, 정년 퇴직 후에는 거의 매주. 철수야, 우리 이탈리아 가면 어떨까? 광수 씨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5년 전부터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70세의 광수 씨는 여전히 등산을 즐기고 민호 씨는 수영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건강을 자랑하는 형들에게 이야기하기가 꺼려졌죠. 뭐 여행 일정에 큰 지장은 없을 테니. 로마의 첫날 밤. 이탈리아 첫날은 순조로웠어요. 로마 호텔에서 마주 앉은 네 사람은 정말 즐거워했죠. 50년 전에 우리가 이런 날을 꿈이나 꿨겠어? 광수 씨가 위스키 잔을 들며 말했어요. 우리 건배할까? 청춘은 바로 지금. 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로마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철수 씨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바티칸에서 시작된 위험 신호. 둘째 날 아침, 바티칸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 철수 씨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졌거든요. 시차 때문인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나? 그때 태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수 형,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50년을 함께한 사이였지만 정작 중요한 건강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웠던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라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바티칸 박물관을 구경하면서도 계속 머리가 무거웠어요. 시야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죠. 셋째 날 오후, 트레비 분수 앞.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철수야. 친구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산 지오바니 병원 응급실. 이탈리아 의사 카를로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190을 넘었네요. 평소에 약을 드세요? 철수 씨는 의사 말을 이해하기도, 자신의 병을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태영 씨가 번역기로 겨우겨우 말을 전달했죠. 60대 이후에는 장거리 비행 자체가 몸에 큰 스트레스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고도 1만 미터에서 12시간. 지상보다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흉부 엑스레이 방사선을 하루에 3-4번 연속으로 맞는 것과 같아요. 개인차는 크지만요. 거기에 시차, 수면 부족,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놀란 친구들은 걱정과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우리가 철수 건강 상태를 미리 물어봤어야 했는데 50년을 함께 했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모르고 있었네. 응급실 안에서 2시간 넘게 친구 셋이 번갈아 통역 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응급실 병원비는 300만 원. 여행자 보험은 약관에 따라 기존 질환 관련 치료에서 제외되었어요. 철수야, 돈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서로 나눠서 부담해보자. 그 말이 약보다 먼저 철수 씨의 혈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철수 씨는 담당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여행 중에 쓰러졌는데요.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제 병이 더 나빠진 건가요? 철수 씨의 담당 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0대 이후 해외여행에서 흔히 보는 케이스예요.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지죠. 특히 기존 복용 약물이 있으시면 시차에 맞춰 조정이 필요해요. 당뇨약이나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더욱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여행 전에 꼭 상의하세요. 박정자 씨도 귀국 후 병원을 찾았어요. 여행 중 느꼈던 어깨 통증, 결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었네요. 다행히 초기에 잡혔어요. 여행 중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체의 회복력이 젊을 때와 다르거든요. 장거리 여행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박정자 씨와 이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60대 이후 해외여행이 꺼려지는 5가지 결정적 이유. 왜 좋은 친구들, 오랜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24시간 함께의 부담. 평소 친구들과는 2~3시간만 함께합니다. 카페에서 차 마시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여행에서는 잠들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모든 걸 함께 해야 해요. 박정자 씨 일행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최순덕 씨 새벽 5시 기상, 체조 후 일찍 조식. 김미경 씨 밤 12시 취침, 늦은 오전 시작. 같은 방을 쓴다면 한 분이 잠들 시간에 다른 분은 활동 시간이에요. 처음 이틀은 여행이니까 하고 참아요. 하지만 사나흘 지나면서 그 피로가 쌓이죠. 철수 씨 일행도 마찬가지였어요. 김광수 씨는 아침형, 정태영 씨는 저녁형 인간. 50년을 알고 지냈지만 이런 생활 패턴까지는 몰랐던 거죠. 두 번째, 돈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같은 금액을 모아도 쓰는 방식은 달랐어요. 박정자 씨는 검소했어요. 여행도 좋지만 너무 사치스럽게 쓸 필요는 없어요. 최순덕 씨는 달랐죠. 인생에 몇 번이나 올 기회인데 특별한 걸 경험해야죠. 마드리드 기념품점에서 박정자 씨는 손주를 위한 5유로 인형을, 최순덕 씨는 자신 위한 150유로 올리브 오일을 골랐죠. 문제는 이런 차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자 씨는 너무 소극적이야. 순덕 씨는 사치스러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게 되죠. 철수 씨 일행도 마찬가지. 로마에서 저녁 식사할 때 고급 레스토랑을 가자는 사람과 간단히 하자는 사람으로 나뉘었거든요. 형님, 이미 점심에 많이 썼는데. 야, 로마에 언제 또 와보겠어? 세 번째, 역할 분담의 불균형. 여행에는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항공권 예약, 숙소 선택, 일정 계획, 교통편 확인, 맛집 검색, 환전, 여행자 보험까지 대부분 한두 분이 도맡게 되죠. 박정자 씨 일행에서는 막내 미경 씨가 예약을, 현숙 씨가 일정 관리를 맡으셨어요. 처음엔 제가 잘해요라며 자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져요. 모든 걸 제가 다 준비했는데 문제 생기면 저만 탓하시더라고요. 미경 씨의 토로였어요. 숙소가 생각보다 별로네. 일정이 너무 빡빡해.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니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철수 씨 일행도 비슷했어요. 박민호 씨가 모든 걸 도맡아 했는데 현지에서 길을 잘못 안내했다고 원망을 받았거든요. 형님, 이쪽이 진짜 맞아요? 벌써 30분째 헤매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네 번째, 무심코 던진 말의 상처. 정자 씨, 여행 와서도 손주 생각만 하시네요? 철수야, 너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미경아,
사진 좀 그만 찍으면 안 되니? 평상시라면 농담으로 넘어갈 말들. 하지만 여행 중엔 달라요.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에서 이런 말들이 깊게 박혀요. 박정자 씨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손주 생각하는 게 잘못인가? 특히 60대 이후에는 감정이 더 섬세해지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도 더 단단해지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에 젊을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다섯 번째, 한 번의 여행이 모든 걸 정의하는 순간. 가장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8년간 함께 웃었던 독서 모임의 순간들. 50년간 서로 의지했던 동창회의 기억들. 하지만 단 열흘간의 여행으로 모든 게 달라져요. 아, 스페인에서 본 그 모습이 진짜구나. 50년을 함께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서로를 이해 못하는구나.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행 중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만으로 그 오랜 우정을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8개월 후 그들이 마주한 현실. 그렇다면 박정자 씨와 이철수 씨,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박정자 씨의 8개월 후의 변화. 화요 독서 모임은 석 달 만에 다시 시작되었어요. 첫 모임은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아무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예전 분위기를 되찾으셨어요. 어느 날 최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때 스페인에서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정자 씨, 미안해요. 이현숙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너무 딱딱하게 굴었나 봐요. 계산 문제로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박정자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김미경 씨도 말했어요. 사실 저도 사진 찍는 거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온 건데. 그 후 5분은 더욱 돈독해졌다고 해요.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에는 국내 여행으로 2박 3일 정도로 좀 더 여유롭게 해보자. 이철수 씨와 친구들의 변화. 이철수 씨는 이탈리아 경험 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친구들에게 솔직해진 거예요. 형님들,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무리하면 안 돼요. 앞으로 여행 갈 때 이 점 좀 고려해 주세요. 김광수 씨가 말했죠. 그래, 우리 나이에 건강이 제일이지.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사실 나도 무릎이 좀 안 좋아. 오래 걸으면 힘들어. 정태영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당뇨 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서로의 건강을 더 챙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철수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50년 선후배 친구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구나. 특히 나이 들면서 달라진 모습들은 서로 나눠야 하는 거구나. 응급실에서의 그 경험이 오히려 우정을 더 깊게 만들어준 셈이었어요. 박정자 씨는 8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다시 여행을 간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첫째, 하루에 1시간씩은 각자만의 시간 갖기. 아침 일찍 혼자 산책하거나 저녁에 개인 정리 시간을 갖거나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둘째, 공동으로 쓸 돈과 개별로 쓸 돈을 미리 정하기. 교통비, 숙박비, 단체 식사비는 공동으로 하고 쇼핑이나 간식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증은 사진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셋째,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기. 빨리 해요. 대신 시간이 좀 촉박해서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작은 차이지만 받아들이는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이철수 씨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째, 건강 상태를 미리 알리기. 체면 때문에 숨기지 말고 여행 전에 동행자들에게 미리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배려할 수 있잖아요. 둘째, 여행 전 담당 의사와 상의하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차에 맞춰서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뭔지 미리 알아두는 거죠. 셋째, 역할을 돌아가면서 분담하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맡지 말고 3일마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했다면 서로의 어려움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 그룹 모두 해외여행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박정자 씨는 말합니다. 다시 해외에 가고 싶어요. 다만 이제는 좀 더 현명하게 준비하고 싶어요. 3박 4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패키지보다는 가이드가 있는 소규모 투어로 말이에요. 철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다시 해외에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요. 박정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행의 목적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새로운 곳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추억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어쩌면 스페인에서 본 가우디 성당보다 지금 매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더 값진 것 같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해외여행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잠들지 못하고 낯선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길고 빡빡한 일정이 몸에 무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 지치게 하는 건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곤함인지도 모릅니다. 함께하는 사람과의 작은 오해,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 서로 다른 생활 습관에서 오는 미묘한 차이들, 낯선 환경 또한 우리를 더 예민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 두 이야기가 알려주는 건 단순합니다. 여행 중의 갈등과 서운함은 우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요. 귀국날 공항에서 서로 눈을 피했던 5사람. 몇 달 뒤 다시 마주 앉았을 때 그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 모두 조금 예민했어. 그리고 더 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로마 응급실에서 번역기를 돌리며 허둥대던 친구들. 같이 해결하자던 한마디. 그 말이 약보다 먼저 철수 씨의 혈압을 내렸다고 했죠. 여행은 끝났지만 우정은 그날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 많이 보는 것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빨리보다 천천히를, 멀리보다 가까이를 택하게 됩니다. 몸의 속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여행을 다시 설계하게 되죠. 꼭 해외여행일 필요도 없습니다. 제주도의 바람, 경주의 고즈넉한 돌담길, 강릉 바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 하루, 2시간의 산책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해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덧 혼자가 익숙한 너무 루틴해진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때로 예상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곤 합니다. 집과 동네, 익숙한 사람들 속에만 머물다 보면 작은 변화에도 쉽게 지치고 예민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행을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은 우리가 그만큼 오랫동안 스스로를 가둬두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땐 낯선 길을 걷는 설렘만으로도 하루 종일 행복하지 않았나요? 여행이 주는 낯섦과 불편함은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스트레스가 되어줍니다.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게 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새롭게 조정하며
익숙한 일상에서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니까요. 혹시 화면 앞에 여러분도 작은 오해나 갈등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음엔 우리 2시간만 같이 걸어볼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서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집 앞 카페에서 웃음 섞인 대화. 혹은 바다 냄새를 맡으며 잠깐 걷는 발걸음.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여행이 됩니다. 몸에게도 부드럽게 말 걸어주세요. 이번엔 너의 속도에 맞춰 갈게. 출국 전 병원에 들러 약 복용 시간을 확인하는 몇 분, 잠깐의 수면 패턴 조절이 여행지에서의 웃음을 지켜줍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착할 테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더 온전히, 더 함께 도착할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많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설렐 수 있고, 천천히 걸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전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소중합니다. 서로를 기다려주는 시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이 영상의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시 손을 잡고 싶은 사람의 이름, 내가 지키고 싶은 우정의 시간, 나에게 건네고 싶은 한마디 위로.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의 다음 여행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귀국장의 침묵 대신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우리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가까이 같이 걸어가요. 오늘도 나이들의 품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다정하게,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서로를 아끼며.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